만든 뉴질랜드 신화. 하늘의 신 랑기, 대지의 신 파파. 이 두 신은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창조 신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랑기와 파파는 당신은 나의 데스티니, 우린 운명이에요. My darling, 당신과 1분 1초도 떨어지기 싫어. 아주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껌딱지 부부. 그래서 늘 서로가 꼭 껴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의 철철 흘러넘치는 LOVE, 사랑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부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니 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랑기와 파파 부부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왜 엄마 아빠를 싫어했느냐? 엄마 아빠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깜깜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 부모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을 고민했는데, 그런데 이때 내가 엄마 아빠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이 있어. 숲의 신 타네는 엄마의 품인 대지의 등을 대고 누워 두 다리로 힘껏 아빠인 하늘의 신 랑기를 밀어내는데요. 야, 이게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건 좀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되게 신화가 귀엽네요. 아까 반고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예. 네. 사이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숲의 신 타네로 인해 천지가 분리되면서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숲이 자라고 동물들도 자라고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태초, 빛의 세상이 창조된 거라고 합니다. 큰일 하셨네. 이후 뉴질랜드는 약 2,500년의 역사를 지닌 뉴질랜드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의 이름을 타네 마후타라고 지었고요. 마오리족은 지금까지도 이 나무를 숲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부모에게는 불효자였지만 마오리족에게는 창조 신화인 숲의 신 타네 마후타였습니다. 인도판 노아의 방주, 마누 신화. 기독교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에서는 인도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판 노아의 방주. 이거 처음 궁금하다. 들어봤는데? 인도 버전. 네. 처음 들어보죠? 네. 아주 먼 옛날, long time ago, 인도의 한 평원에 살던 남성 마누. 어느 날 아침 그가 강에가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손 안으로 쏙 들어온 작은 물고기. 제가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지 않게 구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저도 당신을 구해드릴게요. 착한 마음씨를 가진 마누는 핸드메이드로 요래조래 멋들어진 항아리를 만든 뒤 물고기를 넣어서 애지중지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귀염뽀짝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가 감히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자라 강에 풀어주게 됐죠. 헤헤. 연기가 이어지고 있었군요. 헤헤. 예. 컸어 이제? 말이 좀 많은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다시 한번 마누를 찾아와서 말을 걸게 됩니다. 헤헤. 전적으로 저를 믿고 당장 배를 만드셔야 합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뒤 마누는 일단 물고기의 말대로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배를 완성하자마자 정말 물고기의 말대로 시큼한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요. 마치 거대한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가르며 영차 마누의 배를 이끌었고요. 그렇게 40일 뒤 마누가 탄 배는 인도 북쪽에 있는 거대한 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약간 우리한테도 있는 은혜 갚은 뭐 까치? 제비? 뭐 이런 제비. 생각도 나고. 근데 그 얘기들하고 노아의 방주 스토리하고 짬뽕이잖아요. 나라마다 참 약간 비슷한 스토리들이 또 있어요. 있네요. 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는 그쳤지만 이 거대한 홍수는 마누를 제외한 지상의 모든 생명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홀로 살아남은 마누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버터와 우유의 응고물인 커드를 물속에 던졌는데요. 그러자 물속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마구 엉기더니 여성 이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가 인도에서는 마누와 이다가 되는 것이죠. 중국 중추절의 기원은 춘절, 청명절 단어와 더불어 중국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중추절. 중국의 추석으로 음력 8월 15일이 되면 달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월을 합니다. 보름달 모양의 전통과자 월병을 먹으며 온 가족이 함께 달을 감상하는 게 중추절 연례 행사죠. 그런데 이런 풍습이 생기게 된 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아주 먼 옛날. 그때는요. 하늘에 태양이 10개! 10개였습니다. 10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땅은 쩍쩍 갈라지고 온갖 작물들은 배짝배짝 말라가고 사람들 역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중국의 명사수 이해. 난 이해라고 해. 그래 결심했어. 내가 세상을 구하는 거야. 이해. 그는 놀라운 신궁 실력으로 하나의 태양만을 남겨두고 9개의 태양을 탕야 연달아 떨어뜨렸습니다. 명사수네요. 명사수예요. 그 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그는 아리따운 여인 항아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잠시 부부에게 그리운 불행의 그림자. 얘가 돌을 닦기 위해 신선들의 산 곤륜산에 올랐다가 하늘나라의 황후인 서왕모를 만나게 됐는데 서왕모는 얘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바로 불사약. 이 약을 먹었다면 곧장 하늘로 승천. 신선이 될 수 있는 불사약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항아와 헤어질 수 없었던 사랑꾼 남편 예.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 항아에게 불사약을 건네면서 이걸 먹으면 바로 하늘에 가 신선이 된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잘 숨겨둬야 돼. 그런데 이 부부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예 제자인 봉몽. 아하. 이런 게 있어요. 제자가 뭔가 불길한 예감. 그러니까 결국 불사약을 손에 넣기 위해 몰래 스승 예 안방에 침입.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불사약을 내놔. 스승의 아내인 항아를 검으로 위협했죠. 두려움에 떨던 항아. 그런데 그녀는 불사약을 건네는 척하다가 그 약을 꿀꺽 삼켜버렸죠. 즉시 하늘로 올라간다며. 불사약을 삼키자마자 신선이 돼 하늘로 올라가 버린 항아. 그러나 역시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그나마 땅과 제일 가까운 달의 신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녀가 평소 즐겨 먹었던 과일, 과자 등을 차려놓고 달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고 하고요. 이 신화가 전해져 사람들도 중추절이 되면 항아를 기리며 달을 향해 행운과 평안을 비는 풍속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추절에 먹는 월병상자를 보면 달로 날아오르는 항아의 그림이 참 많습니다. 그렇구나. 예뻐요. 앞으로 월병 먹으면 항아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미의 여신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비너스. 그런데 이 비너스에 필적할 여신이 있습니다. 미와 다산, 사랑의 상징이자 북유럽 신화 최고 미의 여신 프레이야. 그녀는 북유럽 바나헤임에 사는 바니르 신족이었는데요. 이 바니르 신족이 아스 신족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평화협정의 명목으로 쌍둥이 오빠 프레이와 함께 아스 신족이 사는 아스가르드의 볼모로 잡혀오게 됩니다. 아스가르드는 우리가 좀 아는 그 거기 아닙니까? 네. 토르 영화에 나왔던. 잘 알고 계시죠, 그 아스가르드?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그 천둥의 신 토르, 그리고 동생인 장난의 신 로키도 프레이야와 같은 북유럽 신인데요. 이 프레이야의 미모와 토르, 로키 형제에 얽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인질이었지만 예뻐도 너무 예뻤던 프레이야. 그녀의 미모에 아스족부터 드워프족까지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스족의 적이자 거인족의 왕 트림은 토르족의 상징인 망치, 뮬리르를 훔친 뒤 토르야, 프레이야를 다오. 그럼 뮬리르를 줄게. 라며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토르와 로키 형제는 프레이야에게 부탁했죠. 하지만 나보고 거인족에게 시집을 가라고? 절대 못해. 형제의 부탁을 거절한 프레이야는 대신 착용하면 미모를 업시켜주는 자신의 목걸이 브리싱가맨을 형제에게 빌려줬습니다. 형, 어쩔 수 없다. 형이 프레이야처럼 변장을 해. 결국 토르는 동생 로키의 제안대로 미모 업글 목걸이를 착용한 채 미의 여신 프레이야로 변신. 그 다음 시녀로 변장한 로키와 함께 거인족 왕 트림을 속이는 데 성공한 뒤 무사히 뮬리르를 되찾고 거인족을 뚜까 혼내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지금 우리들 이 현세 사람들에게도 그녀의 인기는 대폭발. 직장인들의 희망, 금요일, 프라이데이의 어원이 바로 이 프레이야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하백은 한국, 중국 이 같은 한자권 문화에 등장하는 신인데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선 압록강인 청하의 신, 중국에선 황하 일대를 주관하는 황하의 신, 이 공통적으로 강과 물을 다스리는 강의 신입니다. 그리고 반신 반어 능력자로 몸의 반을 물고기로 변하게 하거나 용으로도 변할 수 있는 진정한 팔색조 신이고요. 자, 물속에 조개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에 살지만요. 구속은 거부한다. 자, 한 곳에 머물기를 거부. 물의 신답게 흐르는 물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풍류를 즐기는 미남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악어, 자라, 오징어 등 물에 사는 친구들을 신하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과 중국의 물의 신 하백의 공통점인데요. 그런데 하백을 대하는 마음은 이 양국이 참 다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하백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하백은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 주몽의 외할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죠. 유화 부인의 아버지가 하백이라는 사실은 고려시대 역사서 삼국유사, 고려시대 시집, 동국 이상국집 등에서도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화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하백은 자신의 딸 유화가 처녀의 몸으로 이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와 정을 통한 것도 모자라 해모수가 유화를 두고 홀로 하늘로 돌아가 버리자 가문을 더럽혔다며 딸 유화를 내치고 맙니다. 아이고. 이후 유화 부인이 주몽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이 주몽이 자신을 시기에 해하려는 왕자들에게서 도망치던 중 강 때문에 발이 묶이자 난 수신 하백의 외손자다. 강을 건너게 해다오. 하백의 손주 사랑은 지극했나 봅니다. 손주를 위해 물의 신인 자신의 힘을 이용 물고기와 자라로 다리를 척척 만들어 손주를 도와줍니다. 자, 무사히 여기서 탈출한 주몽은 이후에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 거죠. 한국에서 하백은 국가 시조의 뿌리이자 좀 신성한 존재였네요. 하백이 없었으면 고구려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고구려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한국에서 하백을 경외하며 신성하게 여겼다면 중국에선 하백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 도교 서적 토박자에 따르면 원래 풍이 혹은 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황하에 빠져 죽자 천재가 갸륵히 여겨 그를 황하의 신으로 소생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 초나라 시대의 저서 초사에 따르면 아름답기로 소문난 낙수의 여신 복비를 아내로 맞았지만 그 아내를 두고 프리드를 외치며 떠돌았고요. 그 사이에 외로웠던 복비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중국의 천상계의 명궁 예, 여기서 또 예가 나옵니다. 아까 그 예입니까? 예. 이 예와 눈이 딱 맞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하백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지 않았고요. 그래요? 어쩌구리? 야, 니네 가만 안 둬.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분노에 찬 그는 무시무시한 용으로 변한 뒤 홍수를 일으켜 논과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브레이크 없이 날뛰던 하백은 응징을 당하게 되니 바로 아내의 내연 명궁 예의 화살에 맞아 왼쪽 눈을 잃게 됐고요. 결국 아내 복비도 잃게 돼버렸습니다. 하나의 이름을 가진 한국과 중국의 신, 같은 듯 다른 신성 살벌한 수신 하백이었습니다. 과연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만들어지기도 전 우리의 인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호기심으로 시작된 드라마가 바로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입니다. 그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이게 뭐 처음엔 좀 어색했죠. 네. 판타지라는 장르가 원래 좀 문턱이 있어요. 갈수록 좀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초 고대 인류사를 다룬 판타지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는요. 문헌 속의 가장 오래된 옛날을 뜻하는 상고시대가 배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극의 최고 작가로 정평이 난 김영현, 박상현 작가가 집필을 맡았는데 2012년에 인류학과 빅히스토리 관련 서적 등을 찾아보던 김영현 작가는요. 국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해서 나갔다 이런 내용의 강의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내가 태고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시대이기에 쉽게 상상조차 되지 않는 아스달 연대기. 그래서 이미 입덕한 분들과 지금 뒤늦게 빠진 분들을 위한 저정 기자의 알쏠 신학. 알고 보면 쏠쏠하고 신기한 아스달 연대기. 그 포인트만 콕 집어드립니다. 먼저 도대체 아스달 연대기의 아스달이 뭐냐? 드라마의 무대이자 태고의 땅 아스의 중심지 아스달은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우며 정한 최초의 도읍 아사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류로 한정 짓지 않고요, 우리 인류의 공통적인 이야기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구, Earth라는 단어를 따서 아사달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창조해낸 것이죠. 그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사달, Earth달, 아사달 이렇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가 시작된 아스달에는요, 누가 사느냐? 먼저 아스달의 핵심 부족 중 군사를 담당하는 생역족. 생역족 데칸 부대의 수장, 타곤역의 장동건 씨. 포스가 엄청났습니다. 너를 만나려 한다. 예, 저 머리, 저 헤어스타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요? 저걸 하겠다고요? 절사 반대. 어울리지 않을까요? 안 돼, 안 돼. 네. 딸이 무서워해. 네. 또 김옥빈 씨는 청동 기술을 보유한 해족 족장의 딸 태알하. 우리 해족과 연합을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아스달과 대흑벽을 경계로 맞닿은 또 다른 미지의 장소 이아르크에 살던 희족 사회 부족인 와한족이 타곤의 데칸 부대에 의해 아스달로 끌려왔는데 바로 이 와한족 C족 어머니의 후계자 타냐가 바로 배우 김지원 씨입니다. 그렇죠. 예뻐, 예뻐. 참고로 배우 캐스팅 전 아스달 연대기의 캐릭터를 이미지화했는데 상상 속 타냐 캐릭터와 싱크로율 100%. 그러네. 저렇게 그렸다는 어. 거잖아요. 탁 튀어나온 것 같았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리고요, 아스달 연대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존재. 인간이 아닌 신체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뇌안탈. 김영현, 박상현 작가가 서울대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의 조언을 받아 뇌안탈 언어를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말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좀 뭔가 말도 안 되고 어색하더라고요. 자음과 모음을 반대로 조합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저런 식으로 무크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제 이름을 해보니까 말이죠. 전현무니까 이제 반대로 하면은 웅문이가 흐너스, 웅문이 흐너지, 웅문이 흐너지. 니자소! 오상진 씨는 니자소! 누죽어스나흐. 너 죽는다고. 누죽어스나흐. 누즈거스나흐. 누즈거스나흐. 누죽어스나흐. 무크무크. 자, 그리고 사람과 뇌안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이그트. 이그트인 은섬이 바로 송중기 씨죠. 나는 와한의 전사 은섬이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와한족의 타냐를 구하기 위해 아스달로 가면서 일어나는 대립과 화합, 사랑 등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두 작가가 은섬 캐릭터를 구상하면서 only 송중기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아하. 은섬이 사람과 뇌안탈의 혼혈이었잖아요. 송중기 씨에게서 그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껏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고대 인류의 삶과 사랑, 욕망을 담은 아스달 연대기. 과연 태고의 도시 아스달을 차지한 최초의 인류는 누가 될까요? 파트 3. 무척 기대. 그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